화려한 로비가 번쩍이는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J1그룹의 채용 면접장. 대리석 바닥은 구두 소리를 흡수하는 듯 고요했고, 은은한 조명은 지원자들의 긴장된 얼굴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저마다 최신 유행의 정장을 빼입은 지원자들 사이에서 구석진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김준혁은 확연히 대비되었다. 그는 마치 오래된 박물관의 유물처럼 낡고 주름진 감색 정장 차림이었다. 어깨는 살짝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왠지 모르게 어색하게 메어져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의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었다. 주변에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는 지원자들과 비교하면 그는 마치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 같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겉모습과는 다른 깊고 날카로운 빛이 숨겨져 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갈고 닦은 지혜와 인내, 그리고 결코 꺾이지 않는 강인한 의지가 엿보이는 눈빛이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의 표정은 흔들림 없는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차례가 올 때까지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스렸다. 마침내 그의 이름이 불렸다. 다음, 김준혁 씨, 면접실 4번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김준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은 다소 뻣뻣했지만 그의 걸음걸이에는 미세한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면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면접실 안에는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다. 중앙에 앉은 남자는 J1그룹 채용팀장이자 이번 면접의 핵심 평가자인 이재훈이었다. 그는 반짝이는 고급 맞춤 정장에 넥타이핀까지 완벽하게 매치한 전형적인 엘리트의 모습이었다. 그의 표정에는 권위와 함께 김준혁을 향한 노골적인 비웃음이 서려 있었다. 이재훈은 김준혁의 낡은 정장과 어딘가 어색한 태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입계는 경멸에 찬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김준혁 씨 맞습니까? 이력서 사진하고는 좀 다르네요. 이재훈 팀장이 대놓고 비아냥거렸다. 그의 말투는 예의를 갖춘 듯했지만 그 속에는 상대를 깔보는 듯한 오만함이 가득했다. 김준혁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김준혁 맞습니다. 사진을 찍은 지 좀 오래되어서.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소 어눌하고 낮았지만 또렷하게 들렸다. 이재훈은 김준혁의 이력서를 흘깃 보더니 코수음을 쳤다. 경력이 좀 특이하시네요. 신원불명이라 해외에서 뭘 하셨다는 거죠? 혹시 취미가 신분 세탁이라도 되는 겁니까? 옆에 앉은 다른 면접관들도 이재훈의 말에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눈빛에는 김준혁을 향한 조롱과 무시가 담겨 있었다. 김준혁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담담하게 말했다. 해외에서 여러 사업을 경험했습니다.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산업군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업 기밀이라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의 대답에 이재훈은 더욱 비웃었다. 하하하, 기업 기밀 듣도 보도 못한 신원불명의 지원자가 대기업 면접 와서 기업 기밀 타령이라. 재밌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군에서 어떤 실적을 내셨는지 대충이라도 말해보시죠. 설마 구멍가게 운영한 걸 다양한 사업 경험이라고 포장하는 건 아니겠죠. 이재훈의 말투는 점차 노골적으로 변했고 그의 비아냥거림은 도를 넘었다. 그는 김준혁을 아예 면접 대상자로 보지 않는 듯했다. 그에게 김준혁은 그저 재미있는 구경거리일 뿐이었다. 하지만 김준혁은 그의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빛은 점차 선명해지고 있었다.
저는 위기 상황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하고 예측 불가능한 시장에서도 기회를 포착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이룬 성과는 어떤 기업의 통계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김준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의 말에는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이재훈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세상에, 대단하네요. 그럼 J1그룹에 지원한 동기는 뭡니까? 이 정도 실력이면 알아서 기업 하나 세우셨을 텐데. 왜 굳이 남의 회사에 지원하는 거죠? 김준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그의 눈빛이 이재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순간 싸늘하게 변했다. J1그룹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제가 기여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그룹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새롭게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김준혁의 대답에 이재훈은 다시 한번 비웃었다. 잠재력을 끌어올려 혁신 하하하 듣던 중 가장 기가 막히는 소리네요. 그럼 혹시 우리 회사에 대해 특별히 알고 있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요즘 우리 그룹이 겪고 있는 경영상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는 김준혁을 떠보기 위해 일부러 질문을 던졌다. 김준혁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했다. J1그룹은 현재 외형적인 성장에만 치중한 나머지 내부적인 문제점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효율적인 경영 구조와 불투명한 자금 흐름, 그리고 임직원들의 사기 저하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룹은 가까운 미래에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김준혁의 정확하고 날카로운 지적에 이재훈은 순간 당황했다. 그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다. 김준혁의 말이 단순히 추측이 아니라 J1그룹의 내부 사정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재훈은 김준혁의 말에 반박하려 했지만 이내 자신의 입을 다물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재훈은 자신의 오만함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김준혁이 그저 몇몇 정보들을 주워들어 아는 척하는 것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안했다. 대충 주워들은 이야기가 제법 그럴싸하네요. 하지만 면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김준혁 씨, J1그룹에 어울리는 인재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혁신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회사라서요. 이재훈은 대놓고 김준혁을 탈락시키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김준혁의 이력서에 부적합이라고 크게 적었다. 면접 시간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김준혁은 이재훈의 무례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날카로움은 더욱 강렬해졌다. 그는 이재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면접관님, 당신은 지금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선택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김준혁의 말에 이재훈은 코웃음을 쳤다. 후회, 하하하. 어서 나가보세요. 다음 면접자 기다려야 하니까. 김준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면접실을 나섰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낡은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어깨는 굳건했고 그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차갑게 빛났다. 이재훈은 그가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비웃음을 날렸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찜찜함이 남아있었다. 그는 자신이 면접에서 대놓고 무시했던 어눌한 지원자가
며칠 후 자신의 모든 것을 뒤흔들 제1그룹의 새로운 최대 주주라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면접실을 나서는 김준혁의 뒷모습을 보며 이재훈 팀장은 껄껄 웃었다. 요즘 면접자들은 참 가지가지야. 저런 사람이 대기업에 지원할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원 기업 기밀 하하. 웃음만 나오네. 옆에 앉은 다른 면접관들도 이재훈의 말에 동조하며 김준혁을 비웃었다. 그들에게 김준혁은 그저 오늘 면접을 본 수많은 지원자 중 한 명. 그것도 능력 없고 주제 파악도 못하는 한심한 존재일 뿐이었다. 이재훈은 김준혁의 이력서에 최하점을 주고 태도 불량, 기업 이해도 전무라는 혹평을 적어 넣었다. 그는 자신이 제1그룹의 채용팀장으로서 이런 쓸모없는 인재를 걸러냈다는 사실에 뿌듯해했다. 면접이 끝난 후 이재훈은 사무실로 돌아와 김준혁의 이력서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김준혁의 어눌한 말투와 낡은 정장이 맴돌며 피식 웃음이 나왔다. 그는 이런 사소한 일에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다음 프로젝트 준비에 몰두했다. 이재훈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자신의 승진과 제1그룹 내에서의 입지 강화뿐이었다. 그는 그룹 내에서 실세로 통하는 강태산 회장의 신임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었다. 며칠 후 제1그룹의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었다. 물론 김준혁의 이름은 없었다. 이재훈은 이 결과를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에게 김준혁은 이미 잊힌 존재였다. 그러나 김준혁은 이재훈의 평가나 면접 결과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는 자신이 제1그룹의 채용 시스템에 의해 걸러질 인재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세운 치밀한 계획의 첫 단계를 성공적으로 통과했을 뿐이었다. 김준혁은 면접실을 나선 후에도 제1그룹의 로비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그룹의 내부 네트워크에 접근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고 복잡한 코드들이 화면 위를 가득 메웠다. 그는 제1그룹의 핵심 데이터베이스에 침투하여 모든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룹의 재정 상태, 주요 프로젝트 진행 상황, 임직원들의 비리 내역, 심지어 강태산 회장의 은밀한 비자금 내역까지 모든 정보가 그의 손안에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냉철한 분석가의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제1그룹의 겉모습과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부패와 비효율에 찌들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이재훈 팀장의 비리 내역은 그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재훈은 채용 비리뿐만 아니라 하청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그룹의 기밀 정보를 빼돌려 사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김준혁의 손안에 증거로 남아 있었다. 김준혁은 20년 전 제1그룹에 의해 부당하게 사업을 빼앗기고 몰락했던 자신의 아버지와 가족의 복수를 위해 살아왔다. 그의 아버지는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진 작은 IT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제1그룹의 강태산 회장이 그의 기술을 탐내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인해 건강을 잃고 끝내 세상을 떠났다. 어린 김준혁은 그때부터 복수를 다짐하며 칼을 갈았다. 그는 해외로 건너가 홀로 성공을 이뤘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거대한 IT 제국의 수장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의 힘으로 제1그룹을 인수하여 과거의 죄를 심판하러 돌아온 것이다. 그는 자신의 오랜 조력자이자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비서 윤세아에게 연락했다. 윤세아는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정보 분석 능력을 가진 인물로 김준혁의 모든 계획을 함께 설계하고 실행해왔다. 세아, 제1그룹의 모든 정보는 확보했다. 이제 다음 단계를 실행할 때다.
김준혁이 나지막이 말했다. 윤세아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는 마쳤습니다. 언제든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김준혁은 제1그룹의 지분 확보 작업을 조용히 진행했다. 그는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와 차명 계좌를 이용해 제1그룹의 주식을 조금씩 매입했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최대 주주의 자리에 올랐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그림자 같았고 제1그룹의 경영진은 자신들의 회사가 조용히 잠식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며칠 후 제1그룹은 갑작스러운 공시를 발표했다. 새로운 최대 주주가 등장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룹 내부는 혼란에 빠졌다. 강태산 회장은 누가 자신도 모르게 그룹의 최대 주주가 되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측근들을 동원하여 새로운 최대 주주의 정체를 파악하려 했지만 모든 정보는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특히 이재훈 팀장은 새로운 최대 주주의 등장에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혹시 자신이 저지른 비리들이 드러날까봐 노심초사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비리 흔적을 지우기 위해 밤낮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자료들을 삭제하고 조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불안감이 가득했다. 그때 이재훈 팀장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강태산 회장이었다. 이 팀장, 지금 당장 회장실로 올라와. 새로운 최대 주주가 나타났어. 당장 그 자의 정체를 알아내. 강태산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이재훈은 강태산 회장의 호출에 긴장했다. 그는 회장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는 자신이 강태산 회장의 신임을 얻어 이번 사건을 해결하고 더욱 높은 자리로 올라갈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얼굴에는 비굴한 미소가 떠올랐다. 회장실 문이 열리고 이재훈은 안으로 들어섰다. 강태산 회장은 상기된 얼굴로 서류 뭉치를 들고 서 있었다. 그런데 회장실 소패는 낯익은 얼굴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낡은 정장 차림에 어딘가 어눌해 보이는 그 남자. 이재훈은 자신의 눈을 비볐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그는 다름 아닌 자신이 면접에서 대놓고 무시하고 탈락시켰던 지원자. 김준혁이었다. 김준혁은 소파에 편안하게 기대앉아 이재훈을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면접 때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강렬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회장님, 이 자는, 이 김준혁이라는 자는 누굽니까? 왜 여기에? 이재훈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강태산 회장은 싸늘한 표정으로 이재훈에게 말했다. 이재훈 팀장. 인사하게. 이분은 오늘부로 우리 제1그룹의 새로운 최대 주주가 되신 김준혁 회장님이시다. 강태산 회장의 말이 이재훈의 귀에 마치 벼락처럼 내리꽂혔다. 그의 머릿속은 하얘졌고 심장은 공포에 질려 격렬하게 요동쳤다. 자신이 면접에서 대놓고 무시했던 어눌한 지원자가 자신의 회사를 인수하러 온 새로운 최대 주주라니.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공포,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 뒤섞였다. 김준혁은 그런 이재훈을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입계는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20년 전 아버지의 한을 풀어줄 복수의 서막이 이제 막 오르고 있었다. 이재훈 팀장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면접에서 대놓고 무시했던 낡은 정장의 어눌한 지원자 김준혁이 제1그룹의 새로운 최대 주주라니.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고 심장은 공포에 질려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겨우 정신을 부여잡고 비틀거렸다. 회장님,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준혁 씨가 최대 주주라니요. 이재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강태산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실수를 뒤늦게 깨달았다. 지난 면접에서 김준혁에게 쏟아부었던 온갖 비아냥거림과 무시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강태산 회장은 이재훈의 당황한 표정을 싸늘하게 바라보았다. 이재훈 팀장, 자네는 면접에서 김준혁 회장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불합격 처리했다고 들었네. 그것도 모자라 모욕적인 언행까지 했다면서 강태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함께 질책이 담겨 있었다. 그는 김준혁이 자신의 최대 주주가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에 이 모든 상황이 당황스럽고 굴욕적이었다. 김준혁은 소파에 편안하게 기대앉아 이재훈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냉철한 승리자의 여유와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면접관님, 제이원그룹은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참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 같은 어눌한 사람을 너무 무시했거나요. 김준혁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지난날의 모욕에 대한 날카로운 일침이 담겨 있었다. 이재훈은 김준혁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불러온 결과에 망견자실했다. 그는 김준혁의 눈빛에서 복수의 칼날을 느꼈다. 이재훈 팀장, 오늘부로 자네는 회장 직속 특명팀의 팀장을 맡게 될 거야. 김준혁 회장님의 지시를 받아 그룹 내 비리 조사 및 경영 혁신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강태산 회장은 이재훈에게 청천벽력 같은 지시를 내렸다. 그에게는 김준혁의 비위를 맞춰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재훈은 충격의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자신이 김준혁의 부하가 되어 그에게 조사를 받게 된다니, 그것도 자신이 면접에서 대놓고 무시했던 그에게. 이것은 단순한 인사 발령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김준혁의 은밀한 복수이자 조롱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공포와 함께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이미 김준혁의 소나기에 들어와 버린 자신을 발견했다. 김준혁은 이재훈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지난 20년간 품어왔던 복수심이 어렴풋이 스쳐 지나갔다. 이재훈은 과거 김준혁 아버지의 사업을 빼앗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강태산 회장의 지시를 받아 김준혁 아버지의 기술을 빼돌리고 그의 기업을 파산으로 몰아넣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김준혁은 이재훈의 그런 비열한 행적을 잊지 않고 있었다. 이재훈은 김준혁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 자신의 과거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며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어떻게든 김준혁의 비위를 맞추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했다. 강태산 회장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김준혁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 회장님, 제이원그룹은 회장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특별히 개선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십니까? 김준혁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이원그룹은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속은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비효율적인 경영 시스템과 불투명한 자금 흐름, 그리고 만연한 부정부패는 그룹 전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이원그룹을 뿌리부터 혁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내부 감사부터입니다. 김준혁의 말에 강태산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부 감사는 자신과 이재훈의 비리를 파헤치는 직접적인 칼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강태산 회장님, 저는 제2원그룹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김준혁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이재훈은 김준혁의 지시가 자신을 겨냥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어떻게든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고 김준혁의 눈을 속여 넘기려 했다. 그는 머릿속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과거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조작했던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관련자들에게 입단속을 시켜야 했다. 김준혁은 이재훈의 모든 행동을 예의주시했다. 그는 이재훈이 자신의 비리를 감추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이재훈에게 그룹 내 비리 조사를 직접 맡기며 그를 철저히 시험하고 감시 이재훈 팀장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면접에서 대놓고 무시했던 낡은 정장의 어눌한 지원자 김준혁이 제2원그룹의 새로운 최대 주주라니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고 심장은 공포에 질려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겨우 정신을 부여잡고 비틀거렸다. 회장님,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준혁 씨가. 최대 주주라니요. 이재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강태산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실수를 뒤늦게 깨달았다. 지난 면접에서 김준혁에게 쏟아부었던 온갖 비아냥거림과 무시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강태산 회장은 이재훈의 당황한 표정을 싸늘하게 바라보았다. 이재훈 팀장, 자네는 면접에서 김준혁 회장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불합격 처리했다고 들었네. 그것도 모자라 모욕적인 언행까지 했다면서 강태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함께 질책이 담겨 있었다. 그는 김준혁이 자신의 최대 주주가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에 이 모든 상황이 당황스럽고 굴욕적이었다. 김준혁은 소파에 편안하게 기대앉아 이재훈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냉철한 승리자의 여유와 함께할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면접관님, 제2원그룹은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참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 같은 어눌한 사람을 너무 무시했거나요. 김준혁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지난날의 모욕에 대한 날카로운 일침이 담겨 있었다. 이재훈은 김준혁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불러온 결과에 망연자실했다. 그는 김준혁의 눈빛에서 복수의 칼날을 느꼈다. 이재훈 팀장, 오늘부로 자네는 회장 직속 특명팀의 팀장을 맡게 될 거야. 김준혁 회장님의 지시를 받아 그룹 내 비리 조사 및 경영 혁신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강태산 회장은 이재훈에게 청천벽력 같은 지시를 내렸다. 그에게는 김준혁의 비위를 맞춰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재훈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자신이 김준혁의 부하가 되어 그에게 조사를 받게 된다니. 그것도 자신이 면접에서 대놓고 무시했던 그에게. 이것은 단순한 인사발령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김준혁의 은밀한 복수이자 조롱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공포와 함께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이미 김준혁의 소나귀에 들어와 버린 자신을 발견했다. 김준혁은 이재훈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지난 20년간 품어왔던 복수심이 어렴풋이 스쳐 지나갔다.
이재훈은 과거 김준혁 아버지의 사업을 빼앗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강태산 회장의 지시를 받아 김준혁 아버지의 기술을 빼돌리고 그의 기업을 파산으로 몰아넣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김준혁은 이재훈의 그런 비열한 행적을 잊지 않고 있었다. 이재훈은 김준혁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 자신의 과거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며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어떻게든 김준혁의 비위를 맞추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했다. 강태산 회장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김준혁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 회장님, 제1그룹은 회장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특별히 개선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십니까? 김준혁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1그룹은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속은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비효율적인 경영 시스템과 불투명한 자금 흐름, 그리고 만연한 부정부패는 그룹 전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1그룹을 뿌리부터 혁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내부 감사부터입니다. 김준혁의 말에 강태산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부 감사는 자신과 이재훈의 비리를 파헤치는 직접적인 칼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강태산 회장님, 저는 제1그룹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김준혁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이재훈은 김준혁의 지시가 자신을 겨냥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어떻게든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고 김준혁의 눈을 속여 넘기려 했다. 그는 머릿속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과거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조작했던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관련자들에게 입단속을 시켜야 했다. 김준혁은 이재훈의 모든 행동을 예의주시했다. 그는 이재훈이 자신의 비리를 감추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이재훈에게 그룹 내 비리 조사를 직접 맡기며 그를 철저히 시험하고 감시했다. 그의 목적은 단순히 이재훈의 비리를 밝히는 것을 넘어 그를 통해 제1그룹 내부의 더 깊은 곳에 있는 부패 네트워크와 강태산 회장의 비리까지 파헤치는 것이었다. 이재훈 팀장, 비리 조사는 당신의 전문 분야라고 들었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룹의 골마 터진 부분을 모두 도려내십시오. 만약 당신이 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저는 당신의 과거를 묻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준혁은 이재훈에게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제안했다. 그의 말에는 묘한 유혹과 함께 잔혹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이재훈은 김준혁의 제안에 잠시 혹했다. 자신의 비리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김준혁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김준혁의 눈빛은 너무나도 깊고 날카로웠기 때문이었다. 그는 김준혁이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회의가 끝난 후 이재훈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제1그룹의 복잡한 조직도가 놓여 있었다. 그는 조직도 속에서 자신의 비리와 연결된 인물들을 하나하나 찾아냈다. 강태산 회장의 측근들, 각 부서의 팀장들, 그리고 외부 협력업체들까지 이 모든 것이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이재훈은 자신의 노트북을 켜고 은밀하게 보관해왔던 비자금 내역 파일들을 열었다. 그는 파일들을 조작하고 자신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교묘하게 흔적을 지웠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모든 증거를 인멸했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의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하듯 다른 이들의 비리를 김준혁에게 보고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재훈의 모든 행동은 김준혁의 감시망 안에 있었다. 김준혁은 이재훈의 사무실 컴퓨터에 몰래 해킹 프로그램을 심어두었고 그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냉철한 분석가이자 해킹 전문가인 윤세아 비서가 있었다. 회장님, 이재훈 팀장이 자신의 비리 파일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희가 원본 파일을 모두 확보해 두었습니다. 윤세아가 김준혁에게 보고했다. 김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좋아, 이재훈이 어떤 수를 쓰든 결국 그의 얕은 수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강태산 회장과의 연결고리도 파악해야 한다. 이재훈은 그저 시작일 뿐이니까. 김준혁은 제2원그룹의 비리를 파헤치고 강태산 회장을 끌어내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이재훈을 통해 강태산의 비자금 통로와 그의 약점들을 하나하나 캐내려 했다. 그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이재훈은 자신이 김준혁의 손안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다. 이재훈 팀장은 김준혁의 서늘한 눈빛 아래에서 자신의 비리를 감추고 강태산 회장의 신임을 얻으려는 이중적인 삶을 시작했다. 그의 사무실은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고 컴퓨터 화면에는 복잡한 재무제표와 계약서들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그의 모든 움직임은 김준혁의 치밀한 감시망 아래에 있었다. 김준혁은 이재훈에게 그룹 내 비리 조사를 맡기면서도 자신의 충직한 비서이자 조력자인 윤세아에게 이재훈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윤세아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지만 그녀의 정보 수집 능력과 분석력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녀는 이재훈의 컴퓨터를 해킹하여 그가 삭제하고 조작한 모든 원본 파일을 복구했고 그의 은밀한 통화 내용까지 도청하여 김준혁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이재훈 팀장은 현재 자신의 비리를 감추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강태산 회장과의 연결고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의 뒤에는 강태산 회장의 지시를 받는 또 다른 인물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세아가 보고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숨겨진 진실에 대한 흥미가 담겨 있었다. 김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대로군. 이재훈은 그저 겉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강태산 회장이 제2원그룹을 사적으로 이용해왔다는 증거를 찾아야 해. 그리고 20년 전 우리 아버지의 기술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그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김준혁은 윤세아와 함께 이재훈이 제출하는 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했다. 이재훈은 교묘하게 다른 부서의 사소한 비리들을 부풀려 보고하고 자신의 핵심적인 비리들은 감추려 했다. 하지만 김준혁은 그의 보고서에서 미묘한 허점들을 찾아냈다. 예를 들어 특정 하청업체의 재무 상태가 갑자기 좋아진 부분, 그리고 이재훈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수상한 자금 흐름 등이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조작한 증거들의 빈틈이었다. 한편 이재훈은 김준혁의 의중을 알 수 없어 불안해했다. 김준혁은 그에게 계속해서 비리 조사를 독려하면서도 때로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거나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그를 압박했다. 이재훈은 김준혁이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고 어떻게든 그의 신임을 얻기 위해 더욱 교묘하게 움직였다. 그는 강태산 회장에게 김준혁의 의중을 떠보고 그의 약점을 찾아내려 했다. 회장님, 김준혁 회장님께서 그룹 내 비리에 대해 너무 깊이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혹시 회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없으신지요? 이재훈은 강태산 회장에게 은밀하게 물었다. 그의 말 속에는 김준혁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강태산 회장의 반응을 살피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강태산 회장은 이재훈의 말에 인상을 찌푸렸다. 김 회장님은 과거 제1그룹의 비효율적인 경영 구조에 대한 불만이 많으신 것 같더군. 하지만 내가 염려할 부분은 없어. 나는 투명하게 경영해 왔으니. 강태산 회장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는 김준혁이 20년 전 자신의 아버지를 몰락시킨 복수를 하려 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그는 김준혁을 그저 자신의 사업을 탐내는 새로운 투자자로만 여기고 있었다. 강태산 회장은 이재훈에게 김준혁의 뒤를 캐라고 지시했다. 이 팀장, 김준혁 회장님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게. 그가 왜 갑자기 나타나 우리 그룹을 인수하려 하는지, 그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말이야. 그는 김준혁을 경계하며 그의 약점을 찾아내려 했다. 이재훈은 강태산 회장의 지시에 따라 김준혁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김준혁이 해외에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의 자금 출처는 어디인지 등을 조사했다. 하지만 김준혁의 모든 정보는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그의 과거는 마치 거대한 안개 속에 감춰져 있는 듯했다. 그는 김준혁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이재훈은 김준혁이 20년 전 파산했던 작은 IT 기업과 관련이 있다는 루머를 듣게 되었다. 그 기업은 강태산 회장이 인수했던 기업이었다. 이재훈은 그 기업의 파산 과정에 자신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는 혹시 김준혁이 그 기업의 관계자일까봐 불안감을 느꼈다. 이재훈은 그 루머를 파헤치기 위해 20년 전 그 기업의 파산과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다시 열어보았다. 그리고 그 서류들 속에서 김준혁 아버지의 이름과 얼굴을 발견했다. 낡은 서류 속 김준혁 아버지의 얼굴은 김준혁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이재훈의 머릿속에 충격적인 가설이 스쳐 지나갔다. 설마 김준혁이 그 기업 사장의 아들이란 말인가? 이재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 가설이 사실이라면 김준혁은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이 분명했다. 그가 자신에게 비리 조사를 맡긴 것은 자신의 죄를 밝혀내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다. 이재훈은 자신이 김준혁의 손안에서 놀아나고 있었다는 사실에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비리를 감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모든 비리가 드러나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었다. 이재훈은 강태산 회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강태산 회장 또한 과거 김준혁 아버지의 사업을 빼앗는데 직접적으로 개입되어 있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 강태산 회장 자신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었다. 이재훈은 강태산 회장과 함께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강태산 회장에게 김준혁이 20년 전 파산했던 IT 기업 사장의 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강태산 회장은 이재훈의 보고를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불안감으로 일그러졌다. 그게 사실이라면 김준혁은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이다, 이재훈. 당장 그를 막아야 해. 그가 우리의 약점을 잡기 전에 강태산 회장은 이재훈에게 김준혁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그의 약점을 찾아내 그를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이재훈은 강태산 회장의 지시에 따라 김준혁을 향한 방역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김준혁의 과거를 더 깊이 파고들어 약점을 찾으려 했고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방법을 모색했다.
그의 탐욕과 공포는 그를 더욱 잔혹한 인물로 만들었다. 그러나 김준혁은 강태산 회장과 이재훈의 모든 시도를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고, 역으로 그들을 함정에 빠뜨릴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김준혁은 자신의 아버지의 복수를 성공시키고 제1그룹을 뿌리부터 혁신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재훈 팀장은 김준혁이 20년 전 파산했던 IT 기업 사장의 아들이라는 충격적인 가설을 강태산 회장에게 보고한 후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강태산 회장은 김준혁이 복수를 위해 돌아왔음을 직감하고 이재훈에게 그를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이재훈은 자신의 모든 비리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김준혁의 약점을 찾아내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계획을 세웠다. 이재훈은 강태산 회장의 지시를 받고 과거의 어둠 속 인물들을 다시 찾아 나섰다. 그는 김준혁의 아버지를 파멸로 이끌었던 불법적인 청부업자들과 언론 관계자들을 은밀하게 접촉했다. 그의 목표는 김준혁의 약점을 찾아내거나 혹은 그의 평판을 훼손하여 제1그룹 내에서의 입지를 흔드는 것이었다. 그는 과거 김준혁 아버지의 사업을 강탈할 때 사용했던 교활하고 비열한 수법들을 다시 동원하려 했다. 김준혁 저자는 분명히 약점이 있을 거야.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기 마련이지. 그 비밀을 파헤쳐서 놈을 끌어내려야 해. 이재훈의 눈빛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자신의 탐욕과 공포에 사로잡혀 더욱더 잔혹한 계획을 꾸몄다. 하지만 이재훈의 모든 움직임은 이미 김준혁의 감시망 안에 있었다. 김준혁은 이재훈의 뒤를 밟으며 그의 모든 접촉과 대화를 도청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윤세아 비서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윤세아는 이재훈이 만나는 인물들의 과거 행적을 샅샅이 파헤쳤고 그들이 강태산 회장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밝혀냈다. 회장님, 이재훈 팀장이 과거 회장님의 아버님 사업을 강탈할 때 동원했던 인물들을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강태산 회장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전과가 있습니다. 윤세아가 김준혁에게 보고했다. 김준혁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예상했던 대로군. 스스로 무덤을 파는구나. 그들이 어떤 음모를 꾸미든 결국 그들의 소나귀에 놀아나는 것은 그들 자신일 것이다. 김준혁은 이재훈과 강태산 회장의 약점을 파고들기 위해 더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그는 20년 전 자신의 아버지를 몰락시켰던 사건의 핵심 증거를 찾기 위해 제1그룹의 오래된 문서 보관소를 조사했다. 그곳에는 20년 전 김준혁 아버지의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모든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김준혁은 윤세아와 함께 밤샘 작업을 하며 수많은 서류들을 검토했다. 그러던 중 그는 20년 전 작성된 수상한 계약서 한 장을 발견했다. 그 계약서는 김준혁 아버지의 기업이 제2그룹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지분을 넘기도록 강요당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계약서에는 이재훈의 서명과 함께 강태산 회장의 은밀한 지시가 담긴 메모가 첨부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이 메모는 강태산 회장이 이재훈에게 김준혁 아버지의 기술을 탈취하고 기업을 파산시키라고 지시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김준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20년간 그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아버지의 한이 비로소 풀리는 듯했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지만 동시에 차분하고 냉철했다. 그는 이제 강태산 회장과 이재훈을 법적으로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 하지만 김준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재훈이 강태산 회장과의 관계를 통해 얻은 다른 비리들을
추가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다. 이재훈은 강태산 회장의 비자금 관리와 해외 페이퍼 컴퍼니 설립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J1그룹의 자금을 유용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준혁은 이 모든 증거들을 모아 치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재훈은 자신이 김준혁의 약점을 찾아내려 할수록 오히려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그는 김준혁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언론을 이용하려 했다. 김준혁이 해외에서 불법적인 자금을 세탁하여 J1그룹을 인수했다는 허위 정보를 언론에 흘리려 했다. 그는 자신의 비열한 계획이 완벽하다고 확신했다. 이재훈은 한 기자를 은밀하게 만나 김준혁에 대한 허위 정보를 흘렸다. J1그룹의 새로운 최대 주주인 김준혁 회장. 그의 과거가 수상합니다. 해외에서 불법적인 자금을 세탁하여 J1그룹을 인수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기자는 이재훈의 말에 흥미를 느끼고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재훈은 자신이 김준혁에게 치명타를 날렸다고 생각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이재훈의 모든 행동은 김준혁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윤세아는 이재훈이 기자와 접촉하는 모든 과정을 녹취하고 있었고 그가 흘리는 허위 정보의 내용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회장님, 이재훈 팀장이 언론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계획하는 모든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윤세아가 보고했다. 김준혁은 차분하게 말했다. 좋아, 이제 그들을 함정에 빠뜨릴 때다. 이재훈이 언론에 흘린 정보를 역이용하여 그들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것이다. 김준혁은 윤세아와 함께 역공 작전을 세웠다. 그는 이재훈이 언론에 허위 정보를 흘리도록 유도한 후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모든 비리를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J1그룹의 이사회를 소집하고 언론을 초청하여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 이재훈과 강태산 회장은 김준혁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불안해했다. 그들은 김준혁이 자신들의 약점을 잡았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그가 모든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은 김준혁을 제거하기 위한 마지막 음모를 꾸몄다. 이재훈은 김준혁이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폭로하기 전에 그를 물리적으로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손을 더럽힐 어둠의 인물들을 다시 접촉했다. 이재훈 팀장님, 김준혁 그자, 처리해드리죠. 하지만 대가는 확실하게 받아야 합니다. 어둠의 인물들이 이재훈에게 말했다. 이재훈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듯 광기로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김준혁을 제거하고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김준혁은 이재훈의 모든 계획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보안팀에게 이재훈의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이재훈이 자신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역이용하여 그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마지막 작전을 준비했다. 그의 복수는 이제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J1그룹의 비리는 이제 수면 위로 완전히 드러날 준비를 마쳤고 강태산 회장과 이재훈 팀장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들고 있었다. 이재훈 팀장은 김준혁을 제거하기 위한 마지막 음모를 꾸미며 광기에 사로잡혔다. 그의 탐욕과 공포는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다. 그는 김준혁이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폭로하기 전에 그를 물리적으로 제거하여 자신의 비리를 영원히 묻어버리려 했다. 그는 과거 강태산 회장의 불법적인 지시를 실행하며 인연을 맺었던 어둠의 인물들을 다시 불러들였다. 그들은 잔혹하고 무자비한 수법으로 이를 처리하는 청부업자들이었다. 김준혁, 저차. 이번 이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막아라.
영원히 나타나지 못하게 해도 좋다. 이재훈은 청부업자들에게 싸늘하게 지시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인간성을 상실한 듯 냉혹했다. 하지만 이재훈의 모든 계획은 김준혁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김준혁은 이재훈의 통화 내용을 이미 도청하고 있었고 그가 만나는 인물들의 정체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그의 보안팀은 24시간 이재훈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고 그의 모든 음모를 실시간으로 김준혁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이재훈 팀장이 청부업자들을 고용하여 회장님을 해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회장님의 자택 근처에서 실행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윤세아 비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김준혁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예상했던 대로군. 스스로 무덤을 파는구나. 이제 그들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때가 왔다. 김준혁은 이재훈의 습격 계획을 역이용하여 그를 함정에 빠뜨릴 치밀한 전략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보안팀에게 청부업자들이 자신을 습격하는 현장을 완벽하게 포착하고 그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포위망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을 언론과 경찰에 실시간으로 중계하여 이재훈의 범죄 행각을 만천해 공개할 계획을 세웠다. 그날 밤 김준혁의 자택 주변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보안팀 요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청부업자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김준혁은 자신의 서재에서 홀로 앉아 차분하게 책을 읽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두려움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즐기는 듯한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김준혁의 자택 골목으로 들어섰다. 차량에서 내린 건장한 남자들은 얼굴을 검은 복면으로 가리고 손에는 둔기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자택담을 넘어 침입하려 했다. 그때 어둠 속에 숨어있던 김준혁의 보안팀 요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움직여 보안팀장의 지시와 함께 요원들은 일제히 청부업자들을 향해 돌진했다. 갑작스러운 습격에 청부업자들은 당황했지만 이내 둔기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하지만 김준혁의 보안팀은 고도로 훈련된 베테랑들이었다. 그들은 청부업자들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그들을 포위망 안에 가두었다. 이 모든 과정은 김준혁의 지시에 따라 언론과 경찰에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TV 뉴스 속보에는 아르고스 김준혁 회장 자택 습격 사건이라는 자막과 함께 현장 영상이 송출되었다. 이재훈이 고용한 청부업자들이 김준혁을 습격하려던 현장이 고스란히 공개되자 대중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재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다가 경악했다. 자신이 고용한 청부업자들이 김준혁의 손에 의해 붙잡히고 자신의 음모가 만천에 공개되다니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온몸은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경찰이 출동하여 청부업자들을 체포하고 현장을 수습했다. 김준혁은 침착하게 경찰에 협조하며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그는 이재훈과 강태산 회장의 모든 비리를 폭로할 준비를 마쳤다. 다음 날 아침 제2원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제2원그룹 이재훈 팀장, 김준혁 회장 암살 시도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함께 이재훈의 비열한 행각이 공개되자 그룹 내부는 혼란에 빠졌다. 강태산 회장 또한 이재훈의 음모가 자신에게까지 불똥이 튈까봐 전전긍긍했다. 그는 이재훈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했지만 이미 김준혁은 그의 약점을 모두 쥐고 있었다. 김준혁은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다.
이사회는 긴급하게 소집되었고 그룹의 모든 임원들이 참석했다. 강태산 회장은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이재훈은 경찰에 체포되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었다. 이사회장 중앙에 선 김준혁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다. 오늘 저는 제1그룹의 새로운 최대 주주로서 이 그룹의 골마터진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 모든 비리는 강태산 회장님과 이재훈 팀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준혁은 준비한 자료들을 화면에 띄웠다. 20년 전 자신의 아버지를 몰락시켰던 불법적인 계약서, 강태산 회장의 지시가 담긴 메모, 이재훈의 비자금 내역, 그리고 어제 밤 발생했던 암살 시도와 관련된 모든 증거들까지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이사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강태산 회장과 이재훈 팀장의 파렴치한 행각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태산 회장은 김준혁의 폭로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자신의 죄를 부인하려 했지만 김준혁이 제시하는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이것은 모두 조작된 겁니다. 김준혁 저자가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강태산 회장은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없었다. 김준혁은 강태산 회장의 발악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이재훈이 고용한 청부업자들의 자백 영상까지 공개했다. 영상 속에서 청부업자들은 이재훈의 지시를 받아 김준혁을 습격하려 했음을 명백히 자백했다. 이사회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들은 강태산 회장의 즉각적인 해임과 이재훈 팀장의 파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대다수의 이사들은 김준혁의 편에 섰고 강태산 회장과 이재훈 팀장은 모든 것을 잃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 김준혁은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폭로한 후 조용히 이사회장을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복수를 성공시킨 만족감과 함께 20년간의 한을 풀어낸 홀가분함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복수는 이제 끝이 아니었다. 제1그룹을 뿌리부터 혁신하고 자신의 아버지가 꿈꾸던 이상적인 기업을 만드는 것이 그의 새로운 목표였다. 제1그룹 이사회장은 김준혁의 폭로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태산 회장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고 이사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김준혁이 제시한 명백한 증거들, 즉 20년 전 불법적인 계약서, 강태산 회장의 지시가 담긴 메모, 이재훈 팀장의 비자금 내역, 그리고 어젯밤 발생한 암살 시도와 관련된 청부업자들의 자백 영상까지 이 모든 것이 마치 영화처럼 생생하게 드러나자 그들은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강태산 회장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었다. 이 모든 것은 조작된 겁니다. 김준혁 저자가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그는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이사들의 시선은 이미 강태산 회장을 등지고 김준혁에게로 향해 있었다. 김준혁은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사들에게 말했다. 제1그룹은 더 이상 과거의 잘못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만이 이 그룹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1그룹을 뿌리부터 혁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사들은 김준혁의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비전에 공감했다. 그들은 강태산 회장에게 등을 돌리고 김준혁의 편에 섰다. 결국 이사회는 강태산 회장의 즉각적인 해임과 이재훈 팀장의 파면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J1그룹의 오랜 권력자는 그렇게 한순간에 몰락했다. 이 소식은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었다. J1그룹 강태산 회장 비리 폭로 및 해임. 어눌한 면접자. 20년 만에 복수 성공. IT 천재 김준혁. J1그룹의 새로운 수장으로. 김준혁의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그의 드라마틱한 삶과 정의로운 복수에 열광했고 그를 진정한 영웅으로 추앙했다. J1그룹의 주가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고 그룹의 이미지는 쇄신되었다. 경찰은 강태산 회장과 이재훈 팀장을 체포하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들은 20년 전 김준혁 아버지의 사업을 불법적으로 강탈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며 심지어 암살까지 시도했던 모든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김준혁이 제공한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죄를 부인할 수 없었다. 이재훈 팀장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했다. 그는 강태산 회장의 지시를 받아 김준혁 아버지의 기술을 빼돌리고 회사를 파산으로 몰아넣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인정했다. 또한 강태산 회장의 비자금 관리와 해외 페이퍼 컴퍼니 설립에도 깊숙이 관여했음을 실토했다. 그의 자백은 강태산 회장의 죄를 더욱 명백하게 만들었다. 강태산 회장 역시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하며 저항했지만 이재훈의 자백과 김준혁이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서 결국 모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탐욕과 권력욕 때문에 한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고 수많은 비리를 저질렀던 과거를 후회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재판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준혁은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겪었던 고통과 그로 인해 가족이 겪어야 했던 아픔을 담담하게 증언했다. 그의 증언은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고 강태산과 이재훈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결국 강태산 회장과 이재훈 팀장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강태산 회장은 횡령, 배임, 사기, 그리고 살인미수 교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고 이재훈 팀장 또한 공모 및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의 탐욕과 악행은 결국 그들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재판이 끝난 후 김준혁은 자신의 아버지 묘소를 찾았다. 그의 손에는 20년 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개발했던 기술 보고서와 그의 이름을 딴 J1그룹의 새로운 로고가 새겨진 명함이 들려 있었다. 김준혁은 묘비 앞에서 나지막이 말했다. 아버지, 이제야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아버지가 꿈꾸던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정의롭고 투명한, 그리고 인간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의 표정은 평온하고 확고했다. 김준혁은 J1그룹의 새로운 수장으로서 본격적인 경영 혁신을 시작했다. 그는 그룹 내의 모든 불합리한 관행과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과감하게 개혁했다. 그는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그룹의 신뢰도를 높였다. 특히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꿈꾸던 인간 중심의 기술을 J1그룹의 핵심 가치로 삼았다. 그는 그룹의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활용하여 소외된 이웃을 돕는 사회공헌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의료 서비스 지원, 그리고 친환경 기술 개발을 통해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J1그룹을 성장시켰다. 김준혁은 더 이상 돈을 쫓는 억만장자가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진정한 리더이자 혁신가로 거듭났다. J1그룹은 김준혁의 리더십 아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을 넘어 한 인간의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정의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그는 오만과 탐욕이 어떻게 파멸로 이끌고 겸손함과 강인한 의지가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시대의 영웅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의 복수는 단순히 개인적인 한을 푸는 것을 넘어 잘못된 시스템을 바로잡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한 위대한 서사가 되었다.